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세균의 이해에 관련한 그러한 부분인데요. 먼저 지난 배운 것을 다시 한번 더듬어 볼까요? 네, 원핵세포, 진핵세포 얘기했었죠. 네, 그리고 세포의 소기관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원핵세포, 진핵세포 이것은 이제 핵의 유무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얘기를 했고, 원핵세포는 주로 이제 세균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미생물학에서 다루는 진핵세포는 곰팡이, 효모. 세포의 소기관은 편모, 선모, 선모, 그리고 세포벽, 세포막, 리보솜도 얘기했었고요. 그다음에 골지체, 소포체, 리소솜까지도 얘기했었죠. 네. 그리고 미토콘드리아도 얘기했었군요. 네. 자, 기억나시죠? 자, 그럼 오늘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균의 크기입니다. 세균은 도대체 얼마만큼의 크기를 갖고 있을까? 여기에 밑에 보게 되면 단위의 마이크로미터 얘기 나오는데요. 이 마이크로미터라고 하는 것은 1미터에 대해서 10의 6승분의 1입니다. 즉 100만 분의 1이라고 하는 크기를 마이크로라고 얘기를 하기로 한 것이고, 비슷한 예로 본다면 밀리미터 얘기는 우리 자주 하잖아요. 밀리미터. 이것은 1미터에 대해서 1000분의 1이라고 하는 단위를 얘기하는 것이고, 나노미터 그러면은 나노미터는 1미터에 대해서 1십, 100, 1000만, 10만, 100만 모르겠다. 10의 9승분의 1입니다. 굉장히 작은 크기죠. 네, 이것은 1 마이크로그램 뭐 이와 같이 중량에도 적용될 수가 있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굉장히 작죠. 100만 분의 1의 크기 정도에서 세균과 효모의 그런 크기가 있고, 세균보다 사실 효모가 더 큽니다. 실제적으로. 그리고 바이러스는 세균보다 훨씬 작아요. 그리고 효모의 그 곰팡이 같은 경우에 균사가 다 이렇게 번져 있을 때는 육안으로 다 확인이 되지만은, 곰팡이의 초기의 과정인 어떤 포자의 모습이라든지 그런 것은 육안으로 보기는 힘듭니다. 네, 일단은 육안으로 보기가 힘들고 그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광학현미경으로 이제 발견될 수가 있는 것은 이제 저 정도의 크기고, 바이러스는 광학현미경으로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전자현미경으로 봐야 되죠. 자, 그럼 세균에 대해서 기초적인 부분입니다. 형태와 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세균은 분류에 따라서 형태, 크기, 뭐 포자 형성 여러 가지에 따라서 이제 분류가 되어지는데요. 먼저 세균의 형태는 이 미세한 단세포 생활체이기 때문에 그 형태는 배양 조건과 배양 상태 등 환경 조건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온도가 낮아지면 이렇게 길어지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환경 조건이 나쁘게 되면 이렇게 조그맣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세균의 형태를 크게 나누게 된다 그러면, 세균은 그 형태에 따라서 구균, 간균, 나성균 이렇게 크게 분류가 되어집니다. 구균에서 구자 보면은 축구, 농구 할 때 구자입니다. 그죠? 네. 동그랗다는 얘기죠. 동그랗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간균은 막대기 모양입니다. 막대기 모양. 그래서 막대기 모양인데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겠죠. 그다음에 나선균은 이렇게 휘어져 있는 그러한 균의 모양을 갖고 있는 것을 나선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팁을 드리자면은 세균의 이름에 코코스가 붙으면, 즉 일반적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코코스가 붙으면 구균일 확률이 높고요. 바실러스가 이름 중에 붙게 되면은 바실러스가 붙으면 간균입니다. 코커스 그리고 바실러스, 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나왔었을 때 혹시 무슨 코커스 그러면 구균이구나, 무슨 바실러스 뭐 이렇게 나오면은 간균이구나. 그다음에 나성균은 그렇게 종류가 식품 쪽에서 중요한 것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몇 가지밖에 없으니까요. 주로 구균과 간균 그래서 많이 발견되어집니다. 자, 구균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홀로 있느냐? 그럼 단구균입니다. 혼자서 다니는 거죠. 그다음에 두 개씩 어울리고 다니면 쌍구균이고요. 자, 얘네들은 이렇게 분열되어지는 것도 위에서 이렇게 하나씩 분열되어지고 또 다시 이제 네 개로 분열되어지고,
그다음에 연세, 연세라는 것은 이렇게 붙어 있다는 뜻이잖아요. 예, 줄줄이 이렇게 나란히 실같이 붙어 있으면은 이것을 연세상 구균이라 얘기를 하고요. 어, 학명으로서는 스트랩토코커스라고 이름 지어진 것들은 대부분 다 연세상으로 저렇게 모양이 되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읽으실 때 연세상구균 그렇게 읽으시는 것보다도 연세상 구균 이렇게 읽으셔야지 더 좋아요. 무슨 상 무슨 균 그러면 대부분 다 형태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다음에 사형구균은 여러분이 뭐 딱 봐도 알겠지만 네 개가 뭉쳐져 있는 것들. 그다음에 팔형구균은 이와 같이 8개가 뭉쳐져 있는 균입니다. 그다음에 포도상이지만 포도 알이 이렇게 다다다다 붙어 있는 것처럼 돼 있는 거 포도상 구균입니다. 그래서 포도상 구균 이렇게 읽지 마시고 포도상 구균 이렇게 해서 약간 좀 텀을 주시면서 읽으시는 것이 좋아요. 이것은 이제 스타필로코커스인데요. 스타필로가 포도라는 뜻입니다. 자, 식품에서 가장 많이 나오신 연세상구균, 포도상구균, 구균, 쌍구균 뭐 이런 것들이고요. 사형구균, 팔형구균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요. 포도상구균, 스타필로코커스 이것 중에서 가장 유명한 균은 스타필로코커스 아우레우스라고 하는 균입니다. 이것은 황색을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황색 포도상 구균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유명한 식중독균이죠. 자, 다음 그럼 간균으로 넘어가서 간균 역시 막대기 모양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긴 것은 장간균 그렇게 얘기하고요. 두 개씩 붙어 있다 그러면 쌍간균. 그리고 얘네들이 나란히 줄 서 있으면 얘들도 연세상 간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 클로스트리디움형 뭐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주로 포자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것이 이제 나성균인데 이 중에서 가장 나성균 중에 대표적인 것이 비브리오균입니다. 이 비브리오 중에서 가장 유명한 균이 이 비브리오들은 대부분 해수나 소금에서 잘 자라는데요. 그래서 비브리오 파라 헤몰리티쿠스라고 하는 그런 균이 있어요. 이것이 식중독 아주 유명한 식중독균인데 주로 이제 해산물 그런 데서 나오는 장염 비브리오균을 얘기를 합니다. 해마다 여름에 초여름에 이 해산물 먹고 장염 비브리오균에 걸린 식중독 환자 보도가 가끔 나오죠. 자, 그러면은 몇 가지 예를 보시겠습니다. 스트레프토코커스 락티스, 스트레프토코커스 아우레우스, 스타필로코커스 아우레우스. 자, 그다음에 코커스부터 쓰니까 구균이고요. 그다음에 에스케리키아 콜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장균인데요. 이것은 준말로 이콜라이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게 대장균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균이고요. 그다음에 피루시아 덴터것은 저기서 피는 묵음이에요. 그래서 슈도모나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바실러스 밑에 있죠. 네, 간균 딱 명확하게 드러나죠. 그러니까 다른 이름인 것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외우셔야 되고요. 자, 구균, 간균, 나성균. 그래서 구균은 코커스, 간균은 바실러스. 그다음에 나성균은 뭐 그냥 외우시고요. 자, 이름에 사실은 미생물의 이름에 많은 힌트가 있거든요. 그 힌트를 잘 보시면 미생물에 대해서 대충 짐작이 가십니다. 스트레프토코커스 락티스 보시게 되면 락티스. 그다음에 요 밑에 쭉 내려가 보시면 락토바실러스, 뭐 에시도필러스 이렇게 있죠. 이름 중에서 뭐 힌트 중에서 하나를 얘기하자면 LAC 이거 보면 락토즈 여러분 아세요? 락토즈 유당이죠. LAC 그러면은 LAC가 있다 그러면 우유에 해당되는 우유와 관련이 있는 균이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LAC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갔다면 유산균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저게 이름에 보면은 애시도필러스 같은 경우는 애시드가 산이잖아요. 그리고 필러스는 무엇을 좋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포비스 그렇게 되면 이것이 아주 싫어한다는 뜻이고요. 그러면 애시도필러스 그러면 산을 좋아하죠. 그러니까 보통 미생물들은 산을 이렇게 많이 갖고 있으면 죽게 되는데 얘네들은 산을 좋아하니까 유산균이고 또 내산성 즉 산을 잘 견뎌내는 그런 균일 확률이 높겠구나라고 이름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균 분리의 지표 중에서 또 하나가 이제 포자를 형성하느냐 안 하느냐. 그럼 포자를 형성 안 하는 것도 많다는 얘기예요. 자, 포자란 무엇이냐?
영양 물질이 부족한 환경에서 유전 물질을 보호하기 위해 자, 영양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탄단지, 뭐 무기질, 비타민, 수분 이런 것들이 부족하면 얘들 죽어버리잖아요.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포자를 형성하는 놈들은 여기서 자기의 그 유전 물질인 DNA만을 딱 포장을 해갖고요. 자기는 잠을 자버려요. 이것을 갖다가 포자라고 합니다. 세포 내 포자를 만든다 해서 내생 포자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이제 막 번식도 하고 크기도 커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좋은 환경에서 자라겠죠. 잘 자라겠죠. 음식을 먹으면서. 그런데 음식이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온도가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막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얘들은 포자를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그렇게 되면 이제 번식도 안 하고요, 성장도 안 하고요, 그냥 그 모양으로 가만히 DNA만 붙잡고서 휴면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휴면 상태는 잠잔다는 뜻이죠. 예, 죽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좋은 환경이 오게 되면 이제 얘네들이 좋은 환경이 다시 오게 되면 이 포자에서부터 다시 영양세포가 발화가 돼서 나와서 다시 성장과 분열을 거듭하게 되죠. 이걸 발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잘하는 그런 대표적인 균이 두 가지를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자면 바실러스라고 하는 균이 있어요. 바실러스 속, 그 다음에 클로스트리디움 속, 발음하기 어렵죠. 클로스트리디움 속, 이것들이 대표적으로 포자를 형성하는 그러한 균들입니다. 근데 얘네들은 얼마나 강하냐 하면 거의 뭐 열에 대해서도 안정하고요, 자외선에 대해서도 안정합니다. 포자가 내성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죠. 자, 얘네들은 수백만 년까지도 어떻게 보면 휴면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얘네들은 그러면 어떻게 생활사가 일어나는지 한번 보시면은, 여기 다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좀 짜증이 나실 테지만 여기 보면 베지터티브 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자, 이게 보통 세균이에요. 그래서 얘네들 둘로 갈라지죠. 이런 것을 분열. 결국 번식을 하는 거예요. 증식하고 번식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모양이 커졌잖아요. 예, 그럼 성장을 하는 거죠. 이러한 식으로 계속 돌아가는 이러한 생활사를 갖다가 영양세포의 생활사예요. 영양세포. 포자와 반대말 영양세포예요. 영양세포. 이름이 좀 특이하긴 한데 미국의 그 원래의 단어를 갖다가 이렇게 번역을 하자 보니 영양세포가 된 거죠. 자, 이제 나쁜 환경이 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격벽이 형성되어지면서, 자, 원래의 그 DNA를 갖다 카피를 해갖고 하나의 카피본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격벽이 얘를 둘러싸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코트, 우리 반코트, 긴 코트, 그래도 코트예요. 코트가 형성되어지고 바깥 셀, 그다음에 콜텍스, 그다음에 안에 셀, 그래서 이렇게 몇몇 겹겹이 이런 DNA를 갖다가 싸고서 보호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세포막이 아니면 세포벽이 이제 분리가 되면서 분해가 되는 거예요. 분해가. 그리고 엄마 셀에 있던 DNA도 사라지게 됩니다. 이 분해 라이시스라고 얘기합니다. 라이시스, 자기 분해, 라이시스. 사라지게 되면 이제 포자만 덩그러니 남겠죠. 얘가 몇백만 원 살든지 여하튼 잘 버티다가 좋은 환경이 오게 되면 다시 발화가 되는 거가 germination 그렇게 얘기합니다. 발화. 그런 다음에 다시 또 생활사를 돌아가겠죠. 자, 이 포자가 형성되어지는 기작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을 좀 더 한글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더 간단하죠. 자, 영양세포. 자, 영양세포 여기 있습니다. 자, 얘네들은 분열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증식이 되어지고. 자, 비내열성이라는 뜻은 내자는 참다라는 뜻이에요. 열에 대해서 참다. 그 열에 대해서 참지 못한다. 비자가 하나 더 붙었죠. 그러니까 열에 대해서 약하다. 열에 대해서 약해. 얘네들은 열 딱 주면 영양세포는 죽어버려요. 자, 그래서 얘들은 번식과 분열과 뭐 증식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그 다음에 이게 좋은 환경이겠죠. 먹을 것도 풍부하고 온도도 적절하고. 자, 여기서 나쁜 환경이 오게 되면 뭐 수분이 부족하다든가 소금이 많아진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이제 내생 포자가 셀 안에 포자가 형성되어지고 그 다음에
바깥이 녹아지고 그 다음에 유리 포자, 유리라는 뜻은 프리라는 뜻입니다. 거기서 탈출해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제 자, 그래서 이 경계선을 잘 보셔야 돼요. 경계선을 중심으로 밑에 거는 내열성이 있고 위에 것은 열에 약한 비내열성이에요. 그래서 다음 중 내열성이 높은 것은 뭐 그럼 유리포자, 용균, 내생포조야.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고 열에 약한 것은 발화되어지는 발화 중인 포자, 그다음에 영양세포, 포자가 형성되어지는 그러한 셀, 뭐 이런 것들은 납 저기 뭐야 비내열성입니다. 이 포자의 모양도 다양해서 바실러스형, 클로스트리디움형, 플렉티디움형 뭐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플렉티디움형은 이게 곤봉형이란 뜻이에요. 네. 이 세균의 형태에서도 간단히 얘기를 했었죠. 자, 포자의 특징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 격벽이 형성되어지면서 되어지고 코트, 바깥의 코트, 바깥의 멤브레인, 그 다음에 콜텍스, 저 알이 빠졌네요. 콜텍스, 그 다음에 멤브레인, 안에 멤브레인, 그 다음에 DNA, 유전암 이런 식으로 해서 겹겹이 쌓이게 된다. 그래서 얘네들은 열과 자외선에 대해서 강하다. 내열성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얘들은 발화가 되어질 수가 있다. 좋은 환경이 오면 다시 발화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가열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열되어지면 나쁜 이제 보통 우리가 식품을 갖다 가열을 했어요. 그래서 나쁜 환경이죠. 그럼 영양세포가 포자로 바뀔 수가 있어요. 포자는 내열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나중에 식히게 되면 가열되어도 이제 죽지 않은 포자가 있다. 그럼 식혔었을 때 얘도 어떻게 되겠어요? 발화가 되겠죠. 그 다음에 영양세포가 되겠죠. 그럼 뭐 막 증식하겠죠. 그것을 갖다 사람들이 섭취를 하게 되면 만일 좋지 않은 균인 경우에는 식중독에 걸리겠죠. 이것이 바로 포자를 형성하는 균들이 식품에 있어서 매우 위험한 요소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얘네들 가열할 때 121도씨에서 15분 동안 가압을 하게 되면 모든 포자가 사멸을 하게 되는 조건인데요. 이러한 조건을 멸균 혹은 이러한 상태를 갖다 무균 그런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토조린 같은 것들은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미생물 실험할 때 보게 되면 오토클레이브라고 하는 그런 장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121.1도씨에서 15분 동안 가압을 해서 살균하는 것입니다. 실험을 하려면 무균 상태에서 해야 되니까요. 여하튼 식품에 있어서 이 포자 형성균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그람 염색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람 염색은 원해세포에게서 가장 첫 번째 분류의 키워드가 그람 염색인데요. 방법은 처음에 고정, 픽세이션, 고정하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크리스탈 바이올렛이라고 하는 염색약을 처리하고 그 다음에 요드 염색약을 처리하고 그 다음에 탈색하고 그 다음에 대비, 카운터가 대비란 뜻이에요. 스테인이 염색, 대비 염색, 사프라닌으로 이렇게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자, 그람 포지티브 그러면 양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람 네가티브 그러면 음성. 그러면 자, 슬라이드 글라스 위에다 물을 한 방울 정도 떨어뜨리고 있어요. 균을 갖다 이 위에다 잘 퍼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알코올 램프 위에서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공기 중에서 식히게 되면 얘들이 딱 달라붙게 되는데 이것을 고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크리스탈 바이올렛이라고 하는 그러한 염색약을 떨어뜨리게 되면 이와 같이 진한 그러한 남색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드를 떨어뜨리게 되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탈색, 여기서는 탈색을 알코올 같은 것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알코올 같은 유기용매를 사용하게 되면 이런 포지티브들은 그대로 파란색을 유지하는데 그람 음성은 무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탈색되어진다는 얘기죠. 그런 다음에 사프라닌으로 대비 염색시키게 되면 음성은 붉은색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람 포지티브는 끝나게 되면 역시 푸른색을 띠게 됩니다. 자, 그람 양성은 파란색, 뭐 보라색이나 파란색, 그 다음에 음성은 붉은색입니다. 그람 양성과 음성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무슨 색깔로 변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람 포지티브, 그람 네거티브가 있습니다. 고정. 그 다음에 크리스탈 바이올렛. 그 다음에 요드. 트리트먼트가 처리하다는 뜻이에요. 요드
그냥 요드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디컬러라이제이션. 그래서 DE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없애다라는 뜻이에요. 딜리트하고 마찬 거기 어원하고 비슷한가요? 디컬러 색을 없애다. 라이제이션 그러면 동사에 대한 명사형이죠. 그래서 디컬러라이제이션. 그다음에 카운터 스테인 사프라닌으로 하게 되면 자 양쪽에 대한 색깔까지 전부 다 같이 잘 익혀두셔야 됩니다. 도대체 왜 이러한 염색의 차이가 있는가? 세포벽의 조성 차이예요. 그람 음성은 뭐 쫙쫙쫙쫙 있는데요. 뭐 이것은 다 보실 필요 없이 세포 바깥에 리포 뭐가 있다? 폴리사카라이드가 있다. 이거 저번에 미세기관 얘기할 때 세포병 얘기할 때 얘기했어요. 리피드하고 사카라이드하고 서로 합쳐진 거예요. 리피드 성분이 지금 여기에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뭐가? 그람 음성이. 그람 음성은 이렇게 바깥에 리포폴리사카라이드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안쪽에 그람 양성에는 없어요. 그렇죠. 없어요. 리포폴리사카라이드가 없어요. 그 차이예요. 그 다음에 그 안쪽에 펩티도글리칸을 보시게 되면 그람 음성 펩티도글리칸이 얇아요. 얇죠. 저 초록색 보시면 연두색 보시면 돼요. 그에 비해서 그람 양성은 굉장히 두껍죠. 요 차이 때문에 그람 플러스 그람 마이너스로 나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음성은 폴리사카라이드가 작고 그람 양성 폴리사카라이드가 많다. 아니 펩티도글리칸이 많다. 자, 그러면은 처음에 고정시켰어요. 양성과 음성 같이 픽세이션 시켰고 그 다음에 뭘 처리한다고요? 크리스탈 바이올렛을 염색시켰어요. 그럼 둘 다 염색이 되어지는 거예요. 염색되어지고 여기도 염색되어지고 그 다음에 요드 처리를 했어요. 자, 이렇게 파란색으로 염색이 됐어요. 양성, 음성 다 염색됐어요. 자, 그 다음이 이제 탈색됐어요. 탈색시켰어요. 알코올로 탈색시켰더니 양성은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인데 음성은 바깥에 있는 지질들이 알코올에 녹아서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탈색이 돼 버렸어요. 염색된 부분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지방을 녹였어요. 알코올이. 그래서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음성은 무색이 됐고 양성은 파란색으로 유지되고 자 무색이 된 것에다가 사프란이라고 하는 빨간색으로 염색을 다시 시키게 되면 빨간색으로 돼서 대비 염색이 되는 것이죠. 파란색, 붉은색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자, 세균의 분류법에는 이외에도 균의 형태, 그람 염색, 산소 요구성, 산소가 있어야지만 사는 것은 호기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산소가 있으면 죽어버리는 것을 갖다 현기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사이에 있는 것을 통성 현기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것은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여러분하고 얘기를 할 것이고요. 그 외 카탈라제, 당을 어떤 것을 먹느냐, 색소가 만들어지느냐, 편묘가 있느냐, 어떠한 형태에 있고 어디에 주로 위치하는지, 영양이 어떤 거, 소금을 좋아하냐, 싫어하냐, 뭐 이런 것에 따라서 세균이 이게 다 분류가 되어집니다. 예전에 이제 분류 방식이고요. 최근에는 이제 그 유전 정보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예요. 다음 중 세균의 형태가 구균인 것은 바실러스 간균이죠. 파라헤몰리티쿠스 아까 뭐라고 했죠? 나성균이라고 했고 닥터 바실러스 있죠. 간균. 여기 코커스 있죠. 예, 그럼 구균. 자, 그러면 스테필로코커스 아우레우스가 구균이고. 자, 다음 포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영양세포 전혀 다른 말이죠. 반대말이죠. 베지터티브 셀은 포자의 반대말이에요. 그러니까 틀린 거 틀렸고 그 다음에 분열 등 번식 포자는 전혀 분열 안 되죠. 성장도 안 되죠. 아니고 영양분 흡수하지도 못하죠. 그냥 가만히 자고 있죠. 자, 내열성을 가지고 있다. 휴면 상태이다. 이것이 포자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이고 나머지는 틀린 것이죠. 그람 염색의 방법을 쓰시오. 고정, 크리스탈 바이올렛 넣고요. 요드 영역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탈색하고요. 그 다음에 대비 염색하고 뭘로? 사프라닌으로. 이렇게 다 쓰시면 안 돼요. 길게 다 쓰셔야 됩니다. 쓸 걸 저렇게 약자로 건방지게 쓰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자, 그럼 양성 음성 판단하세요. 이거 너무 쉬운 문제죠. 예.
그런데 식품 산업기사라든지 이런 데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자, 왼쪽은 파란색, 오른쪽은 빨간색이잖아요. 왼쪽 플러스, 오른쪽은 마이너스. 이거 틀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그럼 양성이면서 구균을 다 이제 염색한 다음에 현미경으로 바라보는 것을 한번 그려보실까요? 양성이니까 무슨 색깔? 파란색. 구균이니까 동그랗게. 이렇게. 그죠? 네. 이 정도 정리가 됐으면 오늘 강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 이해를 하셨을 바랍니다. 약간 말이 빠른 것은 약간 방대한 분량에 대해서 조금 죄송한데요. 네. 좀 다시 한번 더 보시고요. 그리고 나눠드린 여러분의 유인물을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정리 그리고 마무리 슬라이드 보시고 마감하겠습니다.